자전거를 전용도로 통행불가능한데 속도에서 실제로 상공인에게 풀필론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로 다른 택배 기사가 있지만 친환경 근거리 배송 체계 시스템입니다. 현재 우리 도심 물류는 도심에서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분도 배터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오토벨로 대표 이경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진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 유통산업 변화가 최소한 5년 정도는 앞당겨졌으며 생활물류 시장 성장세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3.8km이며 쿠팡과 메시코리아, PLG 등 통합 배송 거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송 거점과 연계하여 응하고 서로 다른 택배 기사가 이송하던 이종 물간 통합 배송을 할 수 있는 기대효과입니다. 그럼 왜 김천인가입니다. 전국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전국이 탄탄한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어 자전거를 활용하여 기존 경륜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심 세달만 밟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지나 오르막 이런 데는 거점이 한 3개 정도 필요하고 적은 곳에는 1개 정도. 우리 지역 배터리 특구는 지금 2019년도에 포항에 배터리 리사이클링, 2020년도에 안동에 산업용 햄퍼 특구 2개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성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김천에 물류 특구까지 지정받게 돼서 굉장한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특구 신청이 28개 있었는데 그 중에 4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경북이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도 준비를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그런 물류 시스템이 이렇게 우리 김천에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 그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확고히 구축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김천에서 이런 그린 물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오는 기업에서도 잘 되고 우리 김천도 잘 되고 우리 원도심도 잘 되고 우리 혁신도시도 잘 되면 그보다 더 바랄 나위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런 디자인 실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산업들을 지역에서도 키우고 싶다. 이런 부분이 크게 2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에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일감 창출하는 부분하고 생활 물류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물류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이와 같은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했던 것들이 가장 큰 저희들이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였었고요. 앞에서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이 라스트 마일 이쪽 물류 산업 쪽에 저희들이 펄스트 땡기는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 경북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쪽에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지사님과 김천의 지역을 둔 나기보 하수 노연 그리고 하인성 경북 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실무진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천의 새로운 동반자가 되신 참여 기업에도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규제 자율 촉구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메시코리아는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서 한 발 더 나가서 도심 내 도심 물류센터를 가까이 위치시키고 그런 걸 통해서 소비자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장점을 이용해서 기존의 경유차가 아닌
전기를 이용한 다양한 수단들, 전기차, 전기 자전거, 전기 여러 가지 수단들을 결합을 시켜서 친환경 도심 물류 모델을 만들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김천시가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자동화 도시물류센터의 어떤 전진기지가 되고 경상북도가 스마트 그린 물류의 어떤 가장 큰 사업자가 되실 수 있도록 입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라스트마일 시장은 이륜차 배송에 좀 국한이 되어 있고 또 특히 상품에 한해서는 푸드 배송에만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혁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항목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도심, 즉 초도심 내 물류센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적재 공간이 부족한 이륜차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운송 수단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저희 이번 사업과 딱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좀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경북 스마트 그린 물류 규제 특구 사업을 통해서 도심 내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운송 수단을 도입해서 물류 혁신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에 저희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핑 김정현입니다. 오늘 특구 지정해 주셔서 축하드리고요. 이야기 끝까지 들으니까 물류 특구가 아니고 자전거 특구 같은데 물류 특구 맞습니까? 오늘 설명이 자전거 이야기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이게 특구에서 하는 게 지금 플랫폼 사업인지 물류 사업인지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되는데 어느 쪽입니까? 예, 브리핑 우리 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우리가 경북 스마트 그린 물류 규제 자격 특구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를 통한 물류 시스템의 효율화가 있고요. 물류 시스템의 효율화를 통한 이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그동안에 산업화되지 못했던 전기 카고의 이 산업 생산을 제고하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전기 자전거가 중요해요? 우리가 설명 과정에서 자꾸 전기 자전거가 나왔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플랫폼 서비스. 지금은 예를 들어서 롯데 택배에 뭘 부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한진 택배에 뭘 주문을 하면 그게 오로지 한 서비스 업체에서 그걸 이 트럭에 다 싣고 현장까지 가서 집 앞에 가서 그 트럭에서 물건을 내려서 이걸 전달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대단히 비효율적입니다. 어느 하나의 특별한 풀필먼트 시스템을 갖춰 놔놓고 거기에 한진 택배가 됐든 쿠팡이 됐든 롯데 택배가 됐든 뭐 이런 물건들이 다 한 군데 들어와 있고 그것을 한 시스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에 한 집에도 롯데택배 한 집에 여러 군데서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한 군데 다 갖다 배송할 수 있는 이종 배송 시스템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한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트럭이 가다 보니까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도로를 해야 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하나 통합된 시스템 내에서 사람들이 나머지 걸어가던 분야를 이제 전기 자전거가 운행을 함으로써 시간 배송적 측면 그리고 탄소 서비스 제공 이런 측면들이 제고됨으로써 중소상공인들이 그동안 예를 들어서 시장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시장에서 우리가 떡을 아주 잘 만들어요. 떡을 잘 만드는데 이 떡을 가지고 소비자가 주문을 하자면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 시장에 와서 주문을 해 가져가든가 아니면 전화로 하든가 이런 방법밖에 없지. 이게 온라인 시스템이 따로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데 여기에서 우리 PLG 같은 데서 하는 이 통합 시스템에서 여기에 다 모아놓으면 중소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A라는 떡집의 떡이 아주 유명하다 했던 그걸 그냥 주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그러한 지역경제의 효율화 측면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전기 자전거를 통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한 군데 80개에서 450개쯤 된다면 한 36,000대의 자전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여기에 각종 배터리 제공부터 시작해서 부품 제공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이 자동차 부품을 하면서 아직 전환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부품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로 이런 데 들어오는 기업들이 소규모 기업들이 이게 청년 기업들입니다. 청년 기업들이 이런 산업을 하게 되면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 배터리 그리고 자동차 부품 이 자전거 부품 산업도 함께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특구 설명을 들으니까 어떤 플랫폼 사업이 아니고 지금 현재 뭐 쿠팡도 여기에 참여하셨는데 쿠팡처럼 메이커라든지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이야기 전에 저는 배송 시스템 외에는 뭐 기에 들어오는 것이 없더라고요.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배송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이 정도밖에 들리지 않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맞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키며 현재 쿠팡을 어떤 식으로 쿠팡도 지금 같은 경우 뭐 하루 만에 바로바로 물건이 배송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특구에서 나오는 것도 물류 시스템이 크게 가슴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우리 그 기업이 설명을 할 텐데 기업 설명하기 이전에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이게 지금 법적으로 허가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실정을 해서 이게 이 실정 결과를 가지고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을 하는 거지. 이게 이미 전국에 확산되어 있는 사업이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우리 기업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라고 하면 물류 시스템 자체가 설명하는 것이 너무 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커머스 시대에 플랫폼 운영 회사가 있는데 작은 시장을 상대로 물류를 하는 그 정도밖에 느낌이 안 오니까 과연 이것으로 가지고 경북이 얼마나 발전하고 전국적으로 이 스마트 물류를 확장시킬 수 있는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아니 그렇게 작은 시범을 보이다 보면 이제 더 큰 걸로 나가서 대한민국 바꿀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쿠팡도 여기 와 계시고 메시코리아라는 회사도 여기 와 계시는데요. 두 회사 다 물류 혁신을 통해서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 10조 이상 이렇게 올라간 회사들입니다. 단순히 판매만 한 게 아니라 배송의 혁신을 통해서 이커머스 시장을 혁신하겠다라는 주제인데요. 4년차로 택배 배송을 하면 한 차에 한 300개, 200개 물건을 주고 순회 배송을 하기 때문에 기사님이 배차가 되더라도 소비자는 물건을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륜차가 이 시장에서 혁신 모델이지 않겠냐라는 건데 이륜차의 가장 큰 단점이 적재 공간이 얼마 되지 않고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면 물류비가 상품값보다 더 비싸지는 단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류센터가 이제 외곽에만 위치하는 게 아니라 도심 내에 위치한다면 이라는 가정을 두고 다양한 회사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물류센터를 초도심 내에서 100평 이상, 500평 언더의 규모의 센터를 구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있는 공공주차장을 면수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시켜서 이곳을 물류센터화를 한다면 소비자들에게 더 가까이 물류센터가 위치하기 때문에 빠른 배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륜차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운송수단이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접근법입니다. 해서 이 규제를 완화해 달라라는 식으로 접근이 된 거고요. 이렇게 완화가 돼서 성정이 되고 나면 당연히 통합 플랫폼을 만들면 통합 플랫폼은 뭐냐면 다양한 비이클들이 들어왔을 때 다수의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배송원들이 참여했을 때 어떻게 운영이 가능할 건지에 대한 물류 통합 플랫폼이 개발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여기까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마디 할게요. 네. 이게 시범이 4년을 하는데 네. 지금 TV에 보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드론을 사용해가지고 물류를 가장 쉽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물류 시스템보다 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4년 뒤에 이 시스템이 새롭게 하는 물류 시스템 드론을 과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드론은 국내에서 다양한 시도가 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4년 뒤에 네네네 4년 뒤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만 운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은 아파트가 많습니다. 드론으로 아파트 11층, 10층의 창문에서 물건을 받을 수 없는 구조, 미국이나 넓은 지역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국내에서는 좀 산간 지역이나 택배 서비스를 받기 힘들었던 지역들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스마트 시티를 구축할 때 그런 지역이 가능한 곳들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이 경북에서 이렇게 규제를 완화시켜서 이 사업 모델이 가능하다라는 게 밝혀지고 나면
국내에 있는 아니 해외 업체든 국내 업체든 국내에 있는 업체들이 유통사든 물류사든 저마다 이 방법을 도입시키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비클도 많은 부분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거고 이 플랫폼도 많은 곳에서 활용이 될 거고 이 모델 자체도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이 될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북에 어떻게 보면 모델링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대로 된 모델링이 되고 나면 다른 지자체에도 이게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케이블카가 어디 지역에서 관광객을 많이 동원하더라 하면 지자체들에게 많이 이런 게 타겟 베이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확장이 가능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래 되면 이게 결국은 소비자 부담이 그만큼 코스트가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차지하는 게 대부분 인건비거든요. 그럼 이게 인건비가 5배 이상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게 결국은 소비자가 부담을 감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우려가 됩니다. 답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제 메시코리아의 최영빈입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워낙 유명해져서 이제 쿠팡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도시 외곽에 예를 들면 한 10,000평, 20,000평 정도 되는 창고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상품을 1톤 트럭을 이용해서 배송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50% 정도. 그다음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이 인건비가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5대로 나누면 5명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모델은 그거를 아주 꼭 필요한 구역만 이제 그 라스트 마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큰 도시 외곽에서 도심까지는 대형 차량을 저희가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 대형 차량은 1톤차 한 대 대비 1톤차 11대 쓰던 거를 11톤차 한 대로 도심 외곽에서 도심까지는 운행을 하게 되는 모델입니다. 도심 내에서 소비자한테 갈 때는 사실 그 거리수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운행할 때는 지금 현재 사실은 그 인건비 부담도 있지만 라스트 마일에서 또 하나는 자동차 번호판 규제 때문에 그 자동차 번호판 값 혹은 이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 때문에 그 물리비가 굉장히 높아지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전기 바이크나 이런 전기차 수단들은 그런 그 고비용 구조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시간대에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앞단에서 크게 효율화를 시키고 뒷단에서는 인건비나 이런 걸 말씀하신 것 좀 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배송수단 자체에 너무 고비용 구조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걸 좀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가 고비용이 발생하는 이유가 인건비입니다. 그 점은 다른 대안이 없나요? 소비자가 그대로 지금 늘어나는 코스트를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한 대당 인건비와 그 차량에 들어가는 아까 번호판 값이라고 하는 그런 공급 부족이 하나가 있었는데 인건비도 한 사람이 산 차를 가지고 장거리를 이동하다 보면 실제로 물건을 배송 딱 갖다 줄 때 쓰는 비용보다는 운전해서 나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크고 시간들이 꽤 큽니다. 그래서 그 단거리에 있는 그 거점을 기반으로 해서 그 저런 전기차라든지 전기 바이크를 통해서 운행을 하게 되면 딱 배송에 대해서만 시간을 쓰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참여자는 5명이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5명 각각의 그 쓰는 시간들을 합산해 보면 1톤차 한 대를 하루 종일 운행하는 것보다 더 적은 비용을 더 적은 인실을 쓸 거기 때문에 그 역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걸 좀 증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규제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장관, 투자하셔가지고 하여튼 규제 특구 지정돼서 367억 생산 유발 효과 굉장히 긍정적인데 투자 유치된 회사가 10개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상생이 필요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 걸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전거가 이 통창하는
5대 정도로 바이크를 활용했을 경우에 일단은 자전거 도로는 태행 법적으로 무리라고 보고 자동차 도로 차선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교통 안전이 어떻게 확보될 것인지 보기 좀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기본적으로 이 참여하는 11개 기업들은 쿠팡처럼 대규모 이거 물류 시스템을 하는 회사,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일정한 소규모 지역에 이거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거기 지금은 도시 아까도 그 설명 과정에서 저 오해들이 좀 있었는데 도시 외곽에 거대한 현재처럼의 물류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아니고 도시 내에, 도심 내에다가 소규모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이종 이 상품들을 통합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하는 우리 회사, 그리고 또한 이런 자전거를 담당하는 이 D3사와 같은 이런 전체적인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 차는 현재 3륜 자전거는 이 도로를 따라서 제일 외곽 지역을 따라서 이거 이동할 수 있고, 현재 자전거 도로는 이동을 못하게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여 대표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제기되는 사안들이 전부 다 사실은 우리가 이번 이게 말 그대로 규제자의 특구입니다. 여기만 예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4년 동안 우리가 실전과 테스트를 통해서 지금 언론인 여러분들이 제기하신 이 의문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그거에 대한 실증과 테스트를 해보는 그 이후에 그 결과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 그 사실 우리도 이 실증을 통해서 자전거가 이 3년 전 돌려보고 거기에서 도시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다 같이 실증을 통해서 검토되어야 하는 것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선으로 더 무겁지 않으냐? 그럼 화이팅은 그 박스를 바닥에 넣을까요?